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책은요, 바로 철학자 코린 펠루숑의 동물주의 선언이에요. 이 책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동물 문제는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옳지 않다는 정의의 문제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펠루숑은 책의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노예제 문제로 고뇌하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연설인데요. 이게 그냥 멋진 말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어질 논의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역사적 비교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펠루숑이 던지는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벌이는 동물 권리 투쟁이 사실은 19세기 노예제 폐지 운동과 그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키우자 이런 복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에 뿌리 내린 거대하고 체계적인 불의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정의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펠루숑은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은 어쩌면 영혼을 잃어가고 있는 인류의 창백한 자화상일지도 모른다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거대한 불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펠루숑은 이전의 많은 사상가들처럼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어떤 특정한 편견 하나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게 바로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마음대로 수단으로 삼는 것. 이 편견이야말로 이 모든 착취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둥이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 딱 감이 오시죠? 우리가 오랫동안 이건 틀렸다고 써온 인종차별, 성차별이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인종이나 성별이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될 수 없듯이 종이 다르다는 것도 동물을 맘대로 착취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결국 우리가 그어놓은 종의 경계라는 게 얼마나 자의적인 선이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문제가 명확한데 왜 세상은 잘 바뀌지 않는 걸까요? 펠루숑은 여기서 또 한 번 역사적인 비교를 가져옵니다. 과거 노예제를 폐지하려던 사람들이 부딪혔던 것과 뜻같은 아주 거대한 두 개의 벽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동물은 원래 인간보다 열등하다는 정말 뿌리 깊은 편견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동물 착취를 멈추면 우리 경제가 다 망한다는 이른바 경제 파탈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펠루숑은 그 경제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시스템으로 진짜 돈 버는 사람이 대체 누구죠? 하고 말이죠. 그 대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비행기, 배, 이 모든 운송수단을 다 합친 것보다 축산업 하나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우리의 건강, 우리 지구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그 이익은 결국 아주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돌아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구조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단순히 내가 고기를 덜 먹어야지 하는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펠루숑은 이 문제를 우리 모두의 공적인 문제, 즉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제시하는 대안이 바로 주폴리스라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건 동물원, 주와 폴리스, 즉 도시국가를 합친 말인데요. 이 공동체 안에서 동물은 더 이상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와 이익이 존중받는 당당한 주체로 서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처럼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 시민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주 폴리스라는 개념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펠로숑의 선언은 단순히 이상을 외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주 점진적이고 민주적인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제시합니다. 그녀가 제안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뉩니다. 첫째,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동물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목표로 딱 박아 넣자는 겁니다. 둘째, 동물에게 해가 되는 정책이 나오면 그건 안 됩니다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정부 안에 만들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모든 변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링컨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펠루숑이 강조하는 건 기존 시스템에 있던 농부 같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민주적 전환을 이뤄내자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펠루숑은 우리를 다시 처음에 그 거울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죠. 동물이라는 거울에 우리는 과연 어떤 인간의 모습을 비추고 싶습니까? 결국 이 동물 문제라는 건 동물을 위한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